서울시장 선거를 바라볼 때는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구도, 이슈, 그 다음에 후보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 나경원 전 의원, 이미 거론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져 있는 바로 중진입니다.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대선의 결정적이고 전초전이거든요. 젠더 문제, 남성 후보냐, 여성 후보냐, 이게 아니라 무조건 이기는 후보를 내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연 최종적인 후보가 누가 될 거냐.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벌써부터 여풍이 불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풍. 여성 후보 바람이 거세게 일 조짐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죠. 박영선 장관과 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인데 흥미롭습니다. 이 주제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대담 나누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이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 특히 후보군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것은 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에요. 부산시장도 그렇고 이 서울시장도 그렇고 성비리 의혹으로 네네. 또 뭐 수사가 진행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자리가 또 없어지게 되고 또 네. 이제 이 새 시장을 뽑기 위해서 이제 보궐선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 나경원 전 의원 이미 거론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 새로운 인물이라면은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좀 조명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령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희숙 의원, 그리고 네.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런 경우에는 조금 새롭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또 여성이지만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부동산 이슈가 있고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이슈입니다. 서초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박영선 장관의 경우에는 이미 박원순 전 시장과 또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박영선 그러면 누굽니까?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져 있는 이 바로 중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또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문제냐? 여성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누굽니까? 두 사람 다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이미.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과 맞붙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미 기시감이 있는 거죠. 박영선 장관도 셉니다. 발언도 참 유리하게 잘하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여왔죠.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박주민 의원이겠죠. 네, 박주민 의원도 서울시장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박영선 장관의 이 당내 장악 능력이라든지 또는 박 장관의 높은 인지도 네. 또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부분은 여성이 유리할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성 후보가 반드시 이번 보궐선거에서 공천되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하, 예.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남성 후보들이 남성 현직 시장이 이 당시에 또 성비위 관련해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미 여성 후보들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거론되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매우 높거든요. 또 여러 차례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도 그렇고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다면 여기에다 가점을 두게 되면 남성 후보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거든요. 부산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현주 전 의원이 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남성 차별이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생각한다면 배 소장은 여성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 문제를 남성 여성의 그렇죠. 관점에서 보지 말고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근데 자꾸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여성 후보라야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높은 인지도, 또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남성 유력 후보들의 부담감입니다. 가령 안철수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유승민 또 오세훈 세 사람은 포함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출마를 했는데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지 못할 경우에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인 만큼 그만큼 정치 타격을 또 받는 생명에 거죠. 예. 부담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아예 대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속 사정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과연 여성 2명의 후보 간의 매치가 될 것이냐 이건 좀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점 여부도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요. 또 당 내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2명의 인물 박영선 장관, 나경원 전 의원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압도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바라볼 때는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선거는 구도,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후보입니다. 네. 자, 후보는 아직 결정이 안 돼요. 근데 구도를 보면 지지율, 비슷합니다. 독인 개긴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이슈가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과연 이 후보들이 부동산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박영선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어요.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도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로부터 얼마만큼 두 후보가 자유로운지 여부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순전이고 개인적인 제 소견인데 여성 서울시장이 탄생하는 것도 멋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그럼요. 나올 수 있는 건데 최초 여성 서울시장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가능성이 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여성 후보들이 이번에 여성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각에서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느냐 그것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서울시장이 왜 중요하냐 이게 여러 차원에서 고려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낙연 대표 또 이재명 지사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네. 소국장님. 네. 이재명 지사는 대선 후보인데 경기지사예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만약에 당선됐다. 만약입니다. 네. 신경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쓰이죠. 예, 쓸 수밖에 쓰이죠. 없습니다. 예. 이낙연 그리고 대표는 뭐 더더욱 그렇죠. 이낙연 대표는요. 이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넘겨주게 되면 원래는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 자리였으니까 네. 그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대선 지형 자체가 요동칩니다. 네. 아니 서울시장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한 전 대표가 그 시점으로 리더십 내년 논란이 4월 이제 시점으로 제기가 가면 될 가능성이 있죠. 예. 이건 본인의 지지율에도 상당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타격될 수밖에 없고 지역구가 종로구예요. 아니 이낙연 대표 뭐 한 거야?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서울시장이 자기 정당의 소속이었을 때 서울 지역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하, 보시면은 97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 95년 누굽니까? 포청천 예. 조순 시장이었고 조순.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에 대선에서 당선될 때도 보면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 아니 무슨 소리야? 그때 박원순 시장인데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안 됐잖아. 이게 더불어민주당 분들이 배 소장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때 서울은 문재인 후보가 2012년에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대선의 결정적이고 전초전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게 성별로 젠더 문제, 남성 후보냐, 여성 후보냐 이게 아니라 무조건 이기는 후보를 내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연 최종적인 후보가 누가 될 거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의원이 그대로 당내 경선을 거쳐서 출마가 가능하겠느냐? 또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 선택은 여론조사의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 이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안철수 대표 출마 안 한다. 유승민 전 의원 출마 안 한다. 오세훈 전 시장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몇 개월 남아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이 후보는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시점은 연말 연초가 될 거예요. 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냐. 네. 부동산 이슈에 대한 여론이 얼마만큼 들끓느냐에 따라서 이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들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그럼요. 있죠. 그죠? 하지만 대선 전까지 가장 흥미진진한 선거는 부산시장 선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울시장 선거가 대선 결과의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선의 전초전입니다. 그리고 과연 사상 최초로 여성 서울시장이 탄생할 것인가?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이고 여권의 후보가 누구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야권 후보의 윤곽이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포인트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아마 내년 연초 지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윤곽이 좀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참 흥미로운 선거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얘기 들었습니다. 배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벌써 끝나는 겁니까? 벌써 다음에 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